자, 그다음에 3번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이제 소방 시설의 이제 설치 기준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설치 기준 이제 보시면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이제 소방 시설 설치 기준, 소방 시설. 지금 좀 전에 소화 설비부터 해서 소화 활동 설비까지 총해서 5가지 이제 소방 시설별에 뭐 중분류, 소분류까지 나와 있던 그 관련 소방 시설에 대한 그 설치에 관한 기준에 관련해서 348, 349페이지까지 해서 그 중에 일부 전부는 이제 체크하지 않았었고요. 밑에 이제 교재 348의 양가로 3번에 소화 설비부터 소화 활동 설비에 관한 설치에 관한 기준을 체크하고 있는데 설치 기준은 결국 여기서는 이 설치 기준을 갖고 시험을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관련 설치 대상 시설 설비에 따른 충수하고 면적에 관한 규정, 충수하고 여러분이 충수와 연면적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시냐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 소방 설비 쪽에 좀 난이도를 두는 의미로 출제하는 것이 이 부분에 출제를 하는데 이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걸 물어보는 것은 충수나 면적인데 여기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주관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혹시 그중 일부를 주었을 때 여러분이 그 연면적이나 충수를 여러분이 주관식을 쓰실 수 있냐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현재 이제 348에 349에 해당되는 파트에 나와 있는 지문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좀 일부만 체크하시면서 가보죠. 거의 이제 전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지문인 같은데 일단 그래서 먼저 여기도 그 충수나 면적에 관한 이 소방시설 중에 이제 보면 여기도 그 중에 설치 기준 중에 지금 같이 확인하시는 지문 관련한 어떤 면적이나 수치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그 중에 먼저 소화 설비와 관련했을 때 이제 소화기구입니다. 소화기구. 이제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 용구를 설치할 대상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소화기구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 소화장치 관련해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란 것은 아파트 등 좀 전에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공동택이 들어가고 그 공동택 분류 중에 아파트 등과 기숙사가 들어간다고 설명드렸던 지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는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뭘 설치합니까?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 지금 지문 중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그럼 여러분이 그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한다. 그럼 여러분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무언지만 잠깐 여러분이 보셨을 건데 이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인지는 모르셨을 부분들인데 이 설치 대상은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주방 가스레인지가 있을 거고요.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이제 점화콕이 있겠고요. 점화콕이 있을 거고 이렇게 뭐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음식을 조리하거나 또 가스가 셀 수 있죠. 가스가 누설됐을 경우 어떻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누설된 가스나 불이 났을 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가스 배관이 있다고 한다면 중간 밸브가 있을 거고요. 여기 위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후드라고 생각하시면 뭐 위쪽을 여기를 열었다거나 개방된 상태라고 봤을 때 여기에 타원형의 동그란 타원형의 백색 모양 이게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 압력 게이지, 여기 이제 보면 탐지구 같은 생각해서 뭔 압력 게이지 같은 게 달려 있고 여러 선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 중에 이 중간 밸브 위쪽에 가면 이 가스 차단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은 여기는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이제 탐지부 쪽하고 이 차단 장치가 여기는 가스 차단 장치. 그래서 여기는 가스 차단 장치라고 해서 여러분이
차단 장치가 중간 밸브 위쪽에 가면 이 차단 장치가 있고요. 만약에 가스가 여기서 가스가 누설이 됐다고 한다면 이 탐지부에 누설된 가스를 탐지해서 요 선로를 신호를 통해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차단 장치가 자동으로 이 차단 장치가 내려오면서 가스를 차단해 누설 가스를 여기서 잡아주게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 여기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일단 이 전기나 또 이 여론 전기 가스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지만 만약 불이 났어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곰국을 끓인다고 그건 오랫동안 끓이다 보니까 곰국인데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외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곰국이 이 가스 열에서 계속 하다가 없으면 결국 불이 날 수 있죠. 그러면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 불이 나면 이 주거용 주방상은 이게 터져가지고 불을 꺼주는 역할. 이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라고 보는데 일단 그죠? 이런 가스를 차단하거나 불이 나서 소화해주는 장치가 이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로서 기준은 그와 같습니다. 해서 두 번째. 자, 옥내 소화전 설비는 일단 3천 이상이거나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모든 층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여기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중 1번만 체크해요. 1번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스프링클러입니다. 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현재 교재상의 문항 그 박스에 들어있는 지문 중 1번입니다. 층수가 6층 이상인 전층이라고 되죠.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 층수가 6층 이상입니다. 6층 이상이면 그때는 여기는 전층이라는 표현 어떻게 가지고 이때는 모든 층에 뭘 설치합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등의 층수가 일단 10층이나 10층에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등이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아파트 층수가 몇 층? 아파트 층수 예를 들어 10층이라 1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어떻게 되지? 이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합니까? 네. 일단 6층 이상이니까 10층이 해당되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할 거 모든 층이라는 거 몇 층부터 여기 이제 전층 개념인데 전층보다 모든 층으로 개념을 정리하시면 모든 층에 설치하면 몇 층부터 몇 층까지요? 1층부터 10층에 모든 층에 다 뭘 설치합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일단 여기는 1번만 하나 체크합니다. 그 다음 5개 소화전 설비 1, 2층의 바닥 면적이 9천 이상이면 그 다음 경보 설비로 가보시면 그 중에 두 번 비상 경보 설비 체크 그리고 비상 방송 설비 체크 그리고 네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 체크 공동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체크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거 감지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감지기는 감지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나? 여기가 보니까 단독 경보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건 보시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건 선정이 있으면 감지기가 쉽게 설치가 되죠. 근데 이게 감지기인데 단독 경보용이라는 것은 이 감지기는 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지도 하지만 무엇도 한다고 그랬어요? 경보. 그러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이 불이 나게 되면 화재를 감지하기도 합니다만 플러스 뭐까지? 경보까지 이 두 가지 기능하는 거예요. 그럼 경보는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쉽게 말하면 배터리 이 건전지가 들어요. 이 안에 건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건전지가 들어 있어서 불이 나게 되면 그 화재를 감지함과 동시에 건전지에 의해서 이 화재가 발생했던 경보음까지를 여기서 해주는 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다. 그래서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보시면 공동택 연면적 1천 미만인 아파트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규정에 가보시면 1,000제곱미터 1천 미만인 아파트 등 그리고 아파트 1천 미만의 아파트 등하고 1,000제곱미터 미만에 설치는 보시면 아파트 등입니다. 아파트 등하고 기숙사가 그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등하고 기숙사가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정확히 정리하시게요.
여기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좀 정확히 좀 잡아서 설치에 관한 기준은 일단 단독 경박 1,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등입니다. 등하고 1천 미만 기숙사가 단독 경보용 가압적이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단독 경보용 가압적이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내가시면 피난 설비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비상 조명 등 체크합니다. 그래서 비난 설비 중에서는 비상 조명 등 체크하시고, 자, 소화 활동 설비로 갑니다. 소화 활동 설비는 6가지로 이제 분류되는 것 중에 보면 먼저 제연 설비, 그 중에 제연 설비인데, 자, 제연 설비 설치 대상에 가보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설된 특별 피난 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뭘 설치합니까? 제연 설비를 설치한다고, 제연 설비를. 자, 그럼 제연 설비를 설치하는데 지문 중에 가보니까, 자, 지문 중에 제연 설비입니다. 제연 설비는 어디에 설치 개소로 가보니까 일단 여기는 특별 피난 계단하고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그래서 여기는 특별 피난 계단하고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 설비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제연 설비를 설치하는 건 뭐 때문에 설치합니까? 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특별 피난 계단하고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 설비를 설치를 해서, 자, 만약 여기 이제 보면 여기가 만약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한번 잠깐 보죠. 여기가 이제 보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애로 봐요. 그럼 이 승강장에 뭘 설치하더라? 제연 설비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시리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여기에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불이 나게 되면 연기와 열이 있죠. 그러면 이 연기와 열이 어때요? 이 비상용 승강이나 특별 피난 계단으로 만약에 문이 이제 이 방화문으로 닫혀 있는데 만약 이 방화문 열리면 어떻게 돼요? 연기와 열이 어디로 유입될 수 있죠?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죠. 이쪽으로 유입되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제연 설비를 설치를 해서 이 제연 설비는 밖에 있는 이 공기를 공급하는 댐퍼가 돌아서 이 환기 팬이 돌아 이 댐퍼에 뭘 공급하죠? 공기를 공급해서 이 비상용 승강장에 압을 높여서 어디 쪽에 오는 연기와 열이 어디 쪽으로 넘어오는 이 비상용 승강장 특별 피난 계단 쪽으로 넘어오는 연기와 열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쉽게 높은 압으로 이걸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뭐더라? 제연 설비인데, 이 제연 설비는 어디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네. 보니까 가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제연 설비는 어디는 설치하고 이거는 가복도형 아파트는 가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가복도형 아파트는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이때 이 가복도형 아파트는 구조상의 이 연기와 열로 인해서 어떤 계단이라든가 이 비상용 승강장이나 특별 피난에 영향을 줄 구조상의 특징이 아니죠. 요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복도형은 이제 복도가 어디가 돼요? 가복도는 통상 이걸 복도식 아파트 요 개념인데, 그러면 복도시가 이 가복도에는 복도가 어디가 돼? 가 쪽에 있다. 가 쪽에 있다는 이와 같이 이 가 쪽 이와 같은 가복도를 통해서 세대로 출입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만약 불이 났어요. 불이 나더라도 이 화재가 바로 외기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상층에 영향을 주지 않은 이와 같은 형태의 가복도형 아파트는 제연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연 설비는 일단은 그 특별 피난 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장에 설치하는데 어디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가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제연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여기도 이제 보시면 지문에 여기도 하나 연결송수관 설비 체크.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 체크입니다. 여기도 1, 2번 체크. 비상 콘센트 설비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만약 공동체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된가요? 불로 인해서 이 불이 났다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죠. 그럼 소방관이 출동을 했을 때 연기가 너무 가득 차면 그 조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조명용으로 쓰기 위해서 몇 볼트가 필요해요? 220볼트가. 또 아니면 세대에서 불이 나게 되면 그 불이 났을 때 세대 현관 출입문을 열어줘야 소방관들이 진입 불을 끌 건데 세대에서 현관 출입문을 열어지지 못해 급박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관들이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닫힌 현관 출입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계를 통해 열다 보니까 몇 볼트가 필요합니까? 380볼트가.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를 보시면 이 콘센트 설비 함에 가면 여기가 220볼트를 그리고 하나의 콘센트는 얼마?
380V를 꼽을 수 있는 이 바로 꽂게 되면 225, 380V 전원이 상시 공급되는 설비 그게 뭐더라? 비상 콘센트 설비. 이거는 소방관들 전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콘센트 꽂게 되면 220V를 380 꼽을 때 콘센트가 2개 들어있다 보시면 돼. 그게 비상 콘센트 설비를 말하는 거고요. 체크. 무선통신 보조 설비도 체크.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그 수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뭔지는 일단 개념은 잡고 가셔야 되는데 무선통신 보조 설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이 소방 차량이 출동을 하는데 소방관들이 불을 끄어 소방관들 출동하지만 뭐예요? 그 소방관들이 불을 끌려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 내로 진입하게 되면 소방관들은 건물 내로 들어가다 보니 전체적인 이 화재 발생 현황을 알 수 없다 보니까 현장 지휘 차량에서 소방관들과 뭐예요? 무선 통신해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서로 이 현장 지휘 차량과 이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서로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건물에 뭘 설치합니까?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는 규정은 그와 같더라. 이제 그래서 설치 규정은 지금 보신 대로 방금 체크했던 그 정도 지문 정도에서 여러분이 층수나 면적 요거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그와 따른 그 지금 면적, 연면적과 그 층수에 관한 규정 하나 체크해서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양가로 4번. 좀 전에 이제 보시면 지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라 그래. 좀 전에 특급, 1급, 2급, 3급. 그래서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 1, 2, 3급의 소방 안전 관리를 선임해야 될 대상물을 좀 전에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특급부터 3급에 해당되는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가로 1번, 4번의 동그라미 1번. 그러면 그 특급부터 3급에 해당이 됐을 때 선임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회의만 하더라도 며칠 이내에 선임을 합니까? 30일 이내에 선임하고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임 신고까지 하는데 선임 신고는 선임하더라도 며칠 이내에 신고합니까?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선임 기한은 30일,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선임 신고까지. 그래서 선임은 30, 그리고 선임한 날로도 며칠 이내 선임 신고합니까?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래서 30하고 14일. 그리고 관계인과 소방관 업무 3번 잠깐 체크 봐주십니다. 내용들은. 자, 그 다음 법령에 관한 질문에 일단은 순서로 봤을 때 5번에 일단 여기 현재 구성상 이 법령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을 잠깐 보실까? 자체 점검,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보자. 자, 이제 소방시설은 그와 같은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가 됐습니다. 소방시설이. 자, 그럼 소방시설이 설치가 됐으면 설치된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 소방시설이 설치가 됐다면 설치가 된 소방시설 뭐하자? 점검하자. 그게 무슨 점검이냐면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 그러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현재 그 양가로 5번에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 각 별표에 관한 규정이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에 관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 정밀 점검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면 작동 기능 점검 보죠. 일단은 쭉 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뭐 설명을 하고 아니면 이제 교재를 통해 쭉 한번 읽어가면서 필요한 것도 설명하면, 자, 그러면 작동 기능 점검은 어떤 점검을 말하는지 영어부터 가보죠. 1번의 박스 별표를 가보니 1번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은 다음 강목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이 가번의 작동 기능 점검입니다. 작동 기능 점검 이와 같은 점검을 가보니까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거니까 작동 기능 점검 불이 나서 점검하는 게 인위적 조작이라는 이야기는 이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불이 나지 않았을 때 확인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내 소화전이 있으면 옥내 소화전인데 뭐죠? 불이 났을 때 옥내 소화전 개폐 밸브를 열어서 물이 일정 수압을 유지한 물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불이 나지 않았을 때 옥내수화제는 개폐 밸브를 열어서 정상압으로서 일정량의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게 무슨 점검? 작동 기능 점검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인위적 조작을 통해서 그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 게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종합 정밀 점검. 자, 그러면 종합 정밀 점검은 뭔가요? 그래서 종합 정밀 점검은 어떤 점검을 말하는지 나번입니다. 예, 소방시설 등의 작동 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그러면 종합 정밀 무슨 점검을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작동 기능 점검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 구조 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종합정밀 점검이다. 그러면 종합정밀 점검은 작동 기능 점검도 하지만 뭐까지 확인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소화기, 분말 소화기죠. 분말 소화기 있다면 분말 소화기는 눌러서 가스압이오에서 분말이 방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돼요? 이 집에 있는 분말 소화기가 압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뭘 보시면 되죠? 이 분말 소화기 위에 보이는 압력 게이지를 보시면 그 분말 소화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국가화재안전기준이나 법령 기준에 따라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을 종합정밀 점검이다. 그래서 일단 먼저 두 가지 작동하고 종합정밀 점검 그와 같은 점검을 작동 또는 종합정밀 점검이라 합니다 해서 정리했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작동 기능 점검에 관련 부분 쭉 해서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합정밀 점검을 간다면 자, 그래서 일단은 2번에 작동 기능 점검은 다음 구번에 따라 실시한다 그래서 가번입니다. 대상. 그러면 작동 기능 점검은 대상, 어느 대상에 해당한다면 작동 기능 점검은 받습니까? 그래서 지문에 이제 보면 가번에 작동 기능 점검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점검 대상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 자,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가 된다면 무슨 점검을 꼭 받아야 됩니까? 작동 기능 점검 받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작동 기능 점검이 이제 그 받지 않아도 그 제외가 되는 규정의 대상에 이제 보면 가번에 단서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인데 여기는 지금 작동 기능 점검의 그 대상에 따른 단서에 지금 방가로 2번은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서 2번에 가보니까 0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방가로 1하고 방가로 2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작동을 좀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는데 2번에서 말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말한 거죠. 여러분이 좀 전에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 안전관리자 선임은 특급 1급, 2급, 3급이죠. 그 중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무슨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작동기능 점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방가로 2번에 따른 것을 어디를 말합니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1과 방가로 2인데 방가로 1은 여러분이 정확히 기재하셔서 어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작동기능 점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그럼 나번에 우측에 오셨을 때 여기 가번 정리하고 그 대상 하나 확인하고 라번입니다. 라번에 작동 기능 점검 얼마에 주기로 합니까? 연 1회상 실시합니다. 그래서 라번의 그 점검 횟수하고 마번에 가면 시기입니다. 시기는 지금 마번에 방가로 1, 2, 3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방가로 1에 가보면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는 뭐예요? 종합정밀 점검도 받고 작동기능 이 두 가지 점검을 모두 받아야 돼요.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로 두 가지 점검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시기를 구분해 놓자면 시기가 중복될 수 있다, 중첩될 수 있다 보니까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반가로 1번은 종합정밀 점검 대상, 즉 종합정밀 점검 대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작동 기능 점검을 언제 합니까? 종합정밀 점검을 받고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라고 해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작동 기능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 또는 나에 따른 시기에 이 작동 기능 좀 실시하는데, 자 그러면 반가로 2번에 가번에 가보니까 지문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반가로 가번에 가보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양가로 열고 닫고 마지막 줄로 바로 갑니다. 그 양가로 지문은 의미가 없는 지문 버려도 관계없는데, 그러면 가번은 일단 요약 정리해 버리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그래서 가번은 그와 같은 시기에 나번입니다. 나번은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언제? 그 다음에부터 실시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신규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설치된 소방시설도 새 것, 굳이 그 해가 아니라 다음에 받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갔다,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시하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 그러니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서 1년 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1년 동안 소방시설이 어떻게 보면 설치 소방이 방치 아니면 방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라면 작동 기능 점검 언제 합니까? 라고 이제 보시면, 자,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용 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합니다. 시기도 정했어요. 다만 그 해의 작동 기능 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번. 그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은 그 밖의 점검 대상이란 것은 반가로 1과 반가로 2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중이란 건 1월부터 12월 사이 편할 때 아무 때나 하세요. 이제 그게 이제 반가로 3번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작동 기능 점검에 관한 대상부터 점검 시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종합정밀 점검으로 내려가 봅니다. 종합정밀 점검. 자, 이제 작동 기능 점검을 좀 정리했었고, 이제 보면 종합정밀 점검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일단 종합정밀 점검도 대상입니다. 대상. 여기는 그 종합정밀 점검을 받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분류 중에, 대상 중에 밑에 이제 가면 3번에, 가번에 가보니까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되는 건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대상 중에 반가로 1번만 체크합니다. 1번만. 나머지 뭐 총 5가지까지 다 필요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반가로 1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무슨 점검을 받습니까? 종합정밀 점검. 여기는 1번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밑에 라번에 이어서 한 장을 넘겨가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종합정밀 점검의 점검 횟수는 보니까 여기는 점검 횟수를 좀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한 장을 넘겨 352에 가보시면 반가로 1번에 연일회상, 점검 횟수는 지금 보니까 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 자,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는데 그 양가로 가보니까 0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점검 횟수는 특별한 단서를 주지 않으면 얼마입니까? 자, 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하고 그리고 반기 1회 이상이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반기의 1회 이상, 그래서 반기 1회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정밀 점검에서 꼭 주의하실 게 연 1회 이상인데, 여기는 단서, 여기는 연 1회 이상 해야 되는 이 반기 1회 이상은 모든 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라 이 특정 단서가 없으면 연 1회 이상 하는 걸로 가면 되는데,
반기 1회 이상이라는 건 여기는 여러분 어디 지금이 조금 명확한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인데 여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만약 그 소방 대상물에 관한 대상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준다면 점검 횟수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연 1회 이상이 아니라 반기 1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 횟수 꼭 구분해 특정 단서가 없으면 연 1회 이상인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주게 되면 점검 횟수가 얼마? 반기 1회 이상. 요것까지는 분명 정리할 필요가. 그래서 점검 횟수 이제 해서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2번으로 가보죠. 이래도 불구하고 즉 연 1회 또는 반기 1회 이상의 점검하거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 점검을 면제. 그러니까 이 점검이 이 횟수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점검은 몇 년 동안 관리가 될 때 따라 면제할 수 있다. 3년 동안 면제합니다. 이 종합정밀 점검을. 근데 이 점검의 요 최대 3년의 이 기간이나 점검을 면제할 수 이내의 범위에서 이거를 면제할 수 있는 만약 이 3년의 기간 동안 뭐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원위치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수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점검의 시기입니다. 점검의 시기. 마번은 1, 2, 3, 4 반가로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에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실시한다. 반가로 1번은 실시한다까지 사선 하나 딱 긋고 마무리합니다. 자, 반가로 2번. 이래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에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 점검은 사용 승인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다 해서 반가로 2번하고 3번 건너서 4번으로 갑니다.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반가로 4번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도록 할까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럼 여기까지 박스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있는 박스를 이제 벗어나서 두 가지만 정리하죠. 두 가지만. 자, 두 가지는 지금 보시면 일단 박스를 벗어나 밑에 이제 가보시면 밑에 이제 보면 점검 결과 보관 및 제출이다. 이제 그래서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정밀 점검은 며칠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동 종합정밀 점검에 관한 관련 기록 제출은 지금 이 저자가 쓰신 보면 그 정호표가 보면 30일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7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호표를 한번 참조하시면서 같이 확인. 30이라는 지문이 며칠로 바뀌었다? 7일로 점검 제출 기한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두 가지 관련 기록 중에 그 자체 보관에 관한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은 요 작동 기능 점검은 제출도 하지만 플러스 자체 보관은 몇 년 보관합니까? 2년 보관한다. 그래서 이제 법상에 이 점검에 관한 기록은 두 가지 모두가 다 7일 이내에 제출하는데 보관에 관한 규정 어디만 해당된다? 여기 작동 기능 점검에 2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서 이 소방시설에 관련된 소방시설 소화 설비부터 소화 활동 설비까지 등에 따른 설치 기준, 설치가 되는 자체 점검의 기준까지 해서 소방 관련 법령 일단 전체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분들은. 자, 26번 소방 이론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문은 자, 일단 소방은 이론 일단 몇 가지를 한번 보실게요. 소방 이론에 관한 부분들 좀 보실까요? 소방 이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지금 25번 이 자체 점검 여기까지 한다고 미리 소방 관련 법령은 여기서 전체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교재 26페이지부터 해서 일부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소방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할 건데 이제 지문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일단은 그 중에 지문을 보시면
화재 종류입니다. 화재 종류. 그 중에 이제 보시면 화재 종류입니다. 자, 밑에 26번에 1번의 개요에 동그라미 2번에 화재 종류 가시면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다 이제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료 화재, C급 전기 화재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D급하고 E급은 그냥 버리시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화재 종류하게 되면 A급, B급, C급하고 이제 새로운 신설이 된 K급으로 정리하셔서 일단은 여러분 화재 종류 여러분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 네 가지 종류 일단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가면 이 화재에 관한 분류 또는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A, B, C급하고 이제 K급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료 화재, C급은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고요. K급은 요거는 주방 화재라고 그래요. 주방 화재. 그래서 K급은 주방 화재로서 동식물성 기름기 사용하는 개소는 무슨 화재? 그 동식물성 기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쓸 수 있는 소화기가 무슨 주방 화재 또는 K급 화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화재 종류는 이 A급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타고 나서 가연성 물질에 재가 남는 화재를 A급 화재로 합니다. B급이란 건 유료 화재로 분류가 되면서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B급 화재, C급 화재라는 것은 전기 설비동에 발생하는 화재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C급 화재, K급은 방금 설명드렸던 동식물성 기름기에서 그 발생하는 화재에 쓸 수 있다 그래서 K급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는 A, B, C, K급이랑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에 가시면 소화기 있어요. 소화기. 집에 가시면 지금 보시면 소화기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소화기 용기 겉에 가보시면 이건 분말석이 집에 있는 분말석이라고 보실까요? 분말석에 가시면 여러분 동그라미가 몇 개 있죠. 동그라미가 돼 있고 보시면 지금 아직 K급 화재는 지금 이 신설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에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집에 있는 분말 소화기 가보시면 동그라미가 이제 색깔까지는 색깔 한번 볼까요? 색깔은 A급이라는 건 A라는 이르겠네요. 여기 이제 그 하얀 글씨로 동그라미 B급이라는 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급이라는 건 이르겠네 K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K급 화재는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시중에 이 소화기가 있는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존에 보편에 공급된 게 A, B, C라고 해서 우리는 분말 소화기, 가장 쉽게 보시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분말 소화기를 보시면 분말석이 겉용기에 동그라미에서 A, B, C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그러니까 이 분말 소화기는 이 불의 사용 이 화재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분말 소화기는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에 쓸 수 있는 A급 화재, 또 유료 화재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전기 설비에 쓸 수 있다. 그래서 A, B, C라고 해서 이 소화기 겉용기 A, B, C라는 표현 자체가 A급, B급, C급이고 이제 보면 후에 출시가 되는 게 근래 요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K라고 표시된 거는 이 K는 뭐더라? 주방 화재, 즉 동식물성 기름기는 발생한 화재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K급까지는 확인하셔서 화재 종류는 이걸로 가름 정리하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D하고 E는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에 관한 게 아니라 이 화재 종류는 분명 네 가지를 일으켜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A, B, C, K급을 정해놨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분명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 정리하고, 자, 소화기 설치 위치는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은 소화기는 이제 보시면 1번에 소방대사물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소형 20, 그리고 대형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는 지금 보면 소형이라고 표현하면 소형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대형 소화기로 분류해서
대형 소화기를 분류해서 이 소화기 비치입니다. 그럼 소화기는 일단 수동으로 조작해서 불을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는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는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소화라는 소화기를 소형, 대형 나누는데 여기는 뭐 소형, 대형을 나누는 것은 능력 단위로 구분, 여기는 따로 언급되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 보행거리, 그러면 소형과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에서 그 소방대장 시설로부터 보행거리 몇 미터 이내마다 소형 소화기를 설치합니까? 20m 이내마다. 대형 소화기는 몇 미터마다? 30m 이내마다 대형 소형 소화기를 비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은 왠지 무거운 느낌이 너무 큰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소형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집에 있는 좀 전에 뭐 여기 지워졌던 분말 소화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소화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그 대형 소화기인데 분말 소화기인데 그 분말이 크다는 거에서 거치대 위에 이와 같은 분말 소화기가 올려 있다고 해서 이제 보시면 분말의 큰 무게가 그 무게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거의 한 20kg 이상의 분말 소화기 집에 있는 거 보통 3.5kg 정도 되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보통 3.5kg 정도 소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분말 소화기 거의 그 모양과 흡사한데 그게 거의 20kg 이상이 되다 보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20kg 이상이 되는 이 분말 소화기를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한다고 해서 이걸 들고 뛰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와 같이 거치대 위에 이와 같이 거치라는 게 이건 대형 소화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형은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전철을 타실 때 전철 역사에 가장 시작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 대형 소화기 이 거치대에 올려서 대형 소화기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소화기 여러분이 일반 실생활에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혹시 전철을 타실 때 전철 역사의 맨 시작 끝에 가보면 이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이게 이 올려져 있는 게 이게 대형 소화기를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두 가지 모두가 다 보행거리를 몇 미터 이내마다 설치합니까? 20 또는 3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화기는 바닥에서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합니까? 배치한다고 됐습니까? 1.5m 이내에 배치한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소화기 설치 위치 관련 1번하고 2번 이 부분 체크하실까요? 부분들은.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죠. 여기 이제 소화기 설치 위치. 그래서 지금 소방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지금 나머지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일부 살펴볼 부분도 이제 보시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하는 정확한 정리를 할 필요 있다 보니까 소화기 설치 위치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만 체크하십니다. 예, 좀 쉬었다가 양가로 3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부터 좀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옥내 소화전 설비부터 보시도록 하죠.